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요. 그녀가 길을 잃었을 수 있다는 거요. 그녀는 이미 떠났을지 몰라요. 그녀는 이미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돌아갔을 수 있어요. 사바나 거스리의 어머니가 한밤중에 집에서 데려가진 지 거의 한 달 만에 사바나 거스리가 강력한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정보든 제공해 주시는 분께 가족 차원에서 최대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보상금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이 DNA가 낸시 거스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이제 법집행기관이 84세의 낸시 거스리를 찾기 시작한 지 4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스리 가족의 새로운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낸시 거스리의 집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DNA에 대해 방금 들어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낸시의 집에서 발견된 DNA 샘플만으로는 사용 가능한 프로필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FBI 국가 데이터베이스 CODS에 등록하거나 수사 유전 계보 분석을 위해 민간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S 뉴스는 이 DNA 샘플에 대해 저수준이라는 표현을 쓴 소식통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플로리다 민간 연구소에서 DNA를 검사 중인데 해당 연구소는 거스리 사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BI 관계자는 보안관이 DNA를 버지니아주 콘티코에 있는 FBI 연구소로 직접 보내지 않고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플로리다의 민간 연구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는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의 전직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들은 이전 사건들에서 이 플로리다 연구소를 사용해봤고 연구소의 실력도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소를 사용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에서 DNA가 CODIS에 입력되거나 수사 유전 계보학에 사용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연구소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실제로 채취된 증거의 현실일 뿐일 수 있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의 크리스 나누스 보안관은 CBS에 이 연구소가 DNA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MBC에도 발견된 DNA가 혼합 DNA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 샘플에는 한 사람 이상의 DNA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누스 보안관은 최근 며칠 사이 MBC의 연구소가 DNA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인용하자면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인용하자면 우리는 우리 연구소의 말을 들었고 연구소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연구소도 기술이 너무 빠르고 정신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중 일부는 몇 주, 몇 달 혹은 1년 안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종류의 혼합 샘플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1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낸시 거스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생각하게 됩니다. 실종자 사건은 진실을 밝히는 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낸시 거스리의 경우 아무도 그런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실종자 수사에서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현재 보안관은 해당 샘플이 아직 수사 유전 계보학 검사나 CODS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CODS는 FBI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그 안에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된 사람들의 프로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이 CODS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샘플이 쓸모없거나 나중에 일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CODS에는 대략 전체 인구의 6%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FBI는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스콘신의 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크라임 스토퍼스를 통해 약 10만 달러의 사설 보상금을 추가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낸시 거스리의 행방을 찾는 정보에 대한 보상금은 2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쇼의 진행자인 서베너와 그녀의 가족은 누군가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로 저희 어머니가 밤중에 침대에서 납치된 지 24일째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 시간, 매 분, 매 초, 그리고 길고 긴 밤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고 어머니의 안위가 두렵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저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정말 그리웠어요. 수백만 명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종교가 있든 없든 어머니의 귀환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기도를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사바나가 화요일 아침 인스타그램에 이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00만 달러라는 금액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가슴 아픈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 말처럼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길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미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이미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국에서 그녀의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 피어스, 그리고 우리 아빠와 함께 춤추고 있을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운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이제 사바나가 이전에 남긴 메시지들에서는 그녀의 엄마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처음 실종되었을 때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낸시 거스리가 정신적으로는 매우 또렷하지만 신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50야드도 걷지 못한다고 보안관이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고 약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바나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그녀는 보상금에 대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위치를 알아야 해요. 우린 그녀가 돌아오길 바래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녀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의 가족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보상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세부 사항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어요. 1800 제보 전화로 연락하실 수 있어요. 원하면 익명도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제발 지금이라도 나서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려요. 지금 섭외 너는 누군가가 FBI 제보번호 1800콜 FBI로 전화하거나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오늘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가족이 이렇게 큰 보상금을 제안하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가족은 수사 초기에 많은 보상금을 내걸고 싶어 했지만 수사기관이 거짓 제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잠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고 수색이 진행된 지 24일, 이 지난 지금 FBI와 지역보안관 사무소는 수만 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마 카운티의 911 관리자에 따르면 대중이 당신 편에 서 있는 것이 강점이자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전화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전화로 마비될 정도였는데 꼭 사건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답답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FBI 요원을 포함한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낸시 거스리 납치범을 얼마나 가까이 추적하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밤사이 여러 언론 매체들은 낸시 거스리 집 앞 계단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힌 이 두 장의 사진이 사실은 서로 다른 날 밤에 촬영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한 장은 그 사람이 배낭을 메고 있고 다른 한 장은 배낭이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사진들이 낸시 거스리가 납치된 시점 즈음에 촬영된 것이라고 믿으라고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낸시의 집에 그녀가 납치되기 전에 이미 다녀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것이 피마 카운티 보안관의 반응입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안관은 이미지들이 다른 날 밤에 찍혔다는 보고서에 대해 인용하자면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지에 시간 표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안관은 수사관들이 낸시 거스리의 납치에 한 명 이상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에서
지역 당국보다 정보 공개에 더 신중합니다. 이런 수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며칠이 몇 주로 넘어가면서 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중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시민 수색대가 낸시 거스리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보안관은 다음과 같은 성명으로 이에 대해 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자원봉사 수색대가 이 지역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보안관에 따르면 그들은 수사관들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심에 감사하며 모두가 낸시를 찾기를 원하지만 이 일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안 관실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자원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사유지 법이 적용됩니다. 각각의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지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허락할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인용 끝. 낸시 거트리를 한 달 가까이 수색했으나 체포, 구조, 시신 수습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이 자원을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런 일은 미제 실종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안관이나 누구도 낸시 구트리 수색을 미제 사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주말 동안 보안관은 자원 철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자원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사 단서에 따라 하루하루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수백 명의 법 집행 인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낸시 거스리 씨가 발견되거나 모든 단서가 소진될 때까지 이번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낸시 거스리 씨를 찾기 위한 수색은 최근 들어 우리가 본 실종자 사건 중 가장 주목받는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원을 지켜보며 미국에서 실종된 채 해결되지 않은 수십만 건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매년 실종되는 사람의 수는 50만 명에서 60만 명 사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거스리 가족이 내건 100만 달러의 보상금과 함께 사바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상실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고통받는 수백만 가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에 5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돕고 실종된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그들의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가족에게 쏟아진 관심이 저희처럼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와 지지가 필요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으신다면,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꼭 행동해 주세요. 나서서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기적 같은 귀환을 기쁘게 축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아름답고 용감하며 고귀한 삶을 함께 기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세요. 낸시 거스리의 행방에 대해 아시는 분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나 FBI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연락처는 520-351-4900입니다. 그리고 FBI는 1800-KOL-FBI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tipsFBI.gov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 전문 사설 탐정 스티브 피셔 씨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스리 가족의 100만 달러 현상금이 걸린 가운데 수색이 계속되는 네 번째 주에 세바나의 목소리에서 다시 감정이 묻어납니다. 낸시 거스리 수색은 계속 중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족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찰과 법집행기관에서는 그 금액을 공개하면 수많은 허위 제보가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 말은 실종 사건을 많이 조사해 보셨으니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려 돈을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스리 가족처럼 큰 보상금을 내거는 게 실제로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사실 예전에 제 웹사이트에 보상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블로그 글을 쓴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금이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건 5,000달러, 10,000달러 보상금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상금에 정말 동의하는 유일한 경우는 크라임 스토퍼스 같은 곳을 통해서 보상금이 걸릴 때예요. 그런 기관들은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고 모든 제보를 다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그런 제보들은 대체로 효과가 없어요.
저는 하모니 몽고메리 사건이 기억나요. 제가 30만 달러까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노숙자들과 모텔방에 있으면서도 3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아이를 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 달러는 정말 큰 금액이죠. 가족이 그렇게 하길 원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또한 경찰이 가족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해가 돼요. 이미 3만, 4만 건의 제보가 들어왔으니까요. 그건 대부분 사반나 덕분이었죠. 맞죠? 사반나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모았으니까요. 이건 100만 달러 보상금 같아요. 모두 참여하고 싶지만 사반나가 왜 그랬는지는 이해해요. 사반나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비난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2,500달러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가족도 그만큼 안 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있지만 경찰의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니까 가족들이 직접 뭔가 행동에 나서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들 입장은 이런 거죠. 경찰의 허락이 있든 없든 가족들이 이런 행동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보안관인 크리스 나노스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급 경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수사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가 한 일들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들어온 제보의 수와 그 양을 들으면 왜 이렇게 큰 현상금 액수를 바로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 전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됐죠. 저는 피마 카운티 911 디스패처 책임자가 수사 방식에 대해 의견을 말하려는 전화가 너무 많아 전화선이 마비된다고 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24일이 지났네요. 이 영상에서 사반나 구트리가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요. 잠재적으로는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84세라는 나이와 그녀의 안위가 걱정되죠. 우리 모두는 여전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녀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동시에 지금이 24일째인데 DNA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게 크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들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직도 단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쯤 이 사건에서 뭔가 돌파구가 생길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요즘은 나쁜 소식만 들리고 모든 상황이 수사관들에게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했듯이 저는 그들이 더 많은 감시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계속 말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카메라 영상이 없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전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몇 주 전에 감시 영상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 다른 영상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영상의 더 많은 부분을 복구하거나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더 많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와 함께 100만 달러의 보상금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심령술사 같은 이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 당신이 그 유괴범이고 상황을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가족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배신할까봐 극도로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그건 정말 이상한 내부 다툼을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알다시피 그 숫자가 너무 크면 오히려 이상한 역학관계가 생겨서 서로를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알다시피 그러면 그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들은 그냥 계속해야 해요. 들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왜 보안관이 이런 자원봉사 기반 수색에 반대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수색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수색 및 구조 허가증은 없어요. 공공토지에서는 불법 침입만 아니면 수색이 가능합니다. 건강상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현장에 나가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응급구조대원들에게 더 많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현장에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벌써 24일이 지났고 아직 그녀를 찾지 못했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그녀를 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그건 아마도 어딘가에 열린 공간이나 물 근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현장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놀랐어요.
피마 카운티 수색구조대가 더 많이 투입되지 않았고 다른 카운티와 상호 지원 차원에서 협력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고 더 많은 항공 수색 작전도 진행되지 않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 밝히는데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많은 수색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그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그곳에서 주류 언론과 거리 스트리머들 사이에 경쟁이 있다는 걸 압니다. 수사관들도 이런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수영장 청소부와 조경 작업자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가 얼마나 범죄 현장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증거들이 아직 수거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들어오는 곳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몸값 관련해서 사반나의 게시글을 봤는데 그녀가 1800 초울 FBI로 전화하거나 나와 연락하라고 한했어요. 이런 경우를 보셨을 때 실제로 정보를 가진 사람이 100만 달러라는 금액을 보고 체포되거나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FBI에 전화하는 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사반나 구트리에게 DM을 보내거나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범죄 신고센터 같은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개인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나요? 사반나와 연락만 해도 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 사반나카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 집행기관이나 FBI와는 협조하지 않으니까요. 경찰은 당연히 법 집행기관이라 피하겠지만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설 탐정에게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사반나카 그런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설 탐정이 법 집행기관이 아니고 체포 권한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는 사반나카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하면 직접 해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나선다면 그건 법 집행기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일 것 같습니다. 그 정보는 바로 사반나에게 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중간 매개자로서 법 집행기관에 정보를 전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영상에 나온 그 남자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명, 3명, 4명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돈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압박을 가하게 되죠. 심지어 몸값 요구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진짜였는지 아닌지도 궁금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600만 달러를 원했다는 건 알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100만 달러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 하나와 예순의 비트코인을 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어떤가요? 비트코인 하나를 원했잖아. 그럼 왜 그 사람은 100만 달러를 가지러 오지 않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뭔가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았어. 그 사람이 여기서 좀 지목당한 것 같았어. 이제 그 사람이 주목받고 있고 TMZ를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그걸 꽤 과장해서 보도했거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내 생각엔 있잖아. 지금은 돈이 위력을 발휘할 때고 그게 엄청난 금액이야. 그래서 이제 판이 제대로 짜인 것 같아. 그리고 누군가가 나설 거라면 내 생각엔 앞으로 24시간 안에 일어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들이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누가 알겠어? 멕시코 카르텔과 관련된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멕시코에 살지만 카르텔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따로 뭔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야. 만약 혹시라도 그녀가 국경을 넘어가게 됐다면 지금 너무 많은 자원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과 사람들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이야. 맞아. 그게 처음부터 흥미로웠던 것 같아. 거긴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정말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에 100만 대의 카메라가 있어서 네가 건너는 순간 네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게 될 거야. 어젯밤에 나온 타임스탬프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모든 언론사가 1시간 안에 똑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 폭스뉴스, ABC 뉴스, 뉴스데이션 같은 곳에서 그 사진들을 보도했어. 하나는 우리가 모두 본 적 있는 배낭을 맨 사람의 사진이었지. 그리고 다른 사진에서는 그 사람이 배낭 없이 보였어.
도둑들은 각각 다른 날 촬영됐고 지난 며칠간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어. 하지만 그때 보안관이 나와서 약간 반박을 하면서 이 사진들에는 시간 표시가 없고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순전히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정말 모른다는 생각이었어. 하지만 또 그런 거지. 이런 일 중 하나야. 모든 주요 언론사가 그 정보를 얻었다는 건 어딘가에서 그 정보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보안관이 반박하는 걸 보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이 사진들에 대해 정확히 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사진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 그리고 들어봐. 보안관실도 다른 사진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 왜냐하면 FBI랑 보안관실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제는 함께 수사하지 않는 것 같아. FBI가 보안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건 흔한 일이야.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 지역 경찰 쪽에서 말하길 가끔은 FBI를 수사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 이유가 FBI는 우리 정보를 다 가져가면서 자기네 정보는 우리한테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피마 카운티뿐만 아니라 내가 일했던 거의 모든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기 때문에 두 수사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 그들은 하나로 뭉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정보 공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유출, 뭐라고 부르든 그 정보는 아마 FBI에서 나온 것 같아. 그래. 실제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건 그들 뿐이야. 몇 주 전 로이터 통신의 DNA 실험실 기사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그쪽들 사이에 약간의 경쟁심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보안관이 말했잖아.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 몇 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에서 너도 알다시피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솔직히 우리 모두 처음 며칠 동안은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이제 곧 이 사건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벌써 24일째. 야, 이런 사건들에서 낸시 거스리의 행방을 찾거나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데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나요? 글쎄요, 사실 그건 어떤 사건에도 해당됩니다. 문제는 보안관이 답답해하고 언론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성급하게 발언하는 건 별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가족들도 그게 아마 현실일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실종된 채로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보안관의 말은 거의 패배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태도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은 그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중 일부는 사실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최근 역사에서 이보다 더 주목받는 사건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에 휘말렸고 젊은 인력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만 들어보세요. FBI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걸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노력해야 하고 제 생각에는 그가 기자회견을 중단한 이유가 여러분이 나만 공격할 거라면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자회견은 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그걸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가족들도 그가 뒤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이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대표들이 온라인에서 우리가 모든 스트리머를 내보냈다고 말하는 경우처럼요. 저도 사바나가 엄청난 미디어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미 언론들은 떠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미 다른 이야기들이나 이슈들 때문에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이 이 사건에 계속 관심 갖길 바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바나가 그들을 내보내길 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기자회견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짧게라도, 아주 짧게라도요. 오늘은 별로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자회견이 없다고 했지만 갑자기 오후 4, 5시쯤 중요한 정보가 한꺼번에 나와요. 알다시피 우리는 DNA가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알게 됐죠. 또 감시 카메라에 관한 내용도 알게 됐고요.
그건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매일 중요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 생각에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판나카 오늘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리고 오늘은 확실히 알다시피 지난 며칠에 비해 이 이야기에 좀 더 생기가 돌고 보도도 더 활발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단지 4분짜리 인스타그램 영상과 분명히 그녀가 내놓은 많은 돈 덕분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엄청나게 주목받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지금 전국적으로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실종 사건들처럼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피마 카운티나 그들의 예산, 그리고 심지어 FBI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만약 그들이 그곳에 수십 명의 요원을 투입했다면 자원 투입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하지만 보안관이 다시 한번 그 보도에 반박했죠. 그리고 여전히 관심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법 집행기관이 매일같이 계속해서 전력을 다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제 경험상 우리는 이미 그 시점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실제로는 철수하고 있는 거죠. 연방 수사관들이 인력을 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최대한 천천히 철수하겠지만 다른 일도 있습니다. FBI는 연방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일이 벌어지고 있고 피마 카운티도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하겠지만 아직도 추적해야 할 단서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단서들을 보면 아마도 이게 확실한 단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들은 자원을 줄일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가족은 이런 일을 겪는 1%의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결국 사설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사설 탐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그들이 사설 수색팀, 사설 탐정, 사설 탐지견 팀 같은 것들을 투입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보완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집 외에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방향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일들이 뒤에서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그들은 자원을 줄일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우리는 조사 차원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서가 나오거나 새로운 정보가 나오거나 DNA 결과나 수색 결과 등 어떤 것이든 나올 때마다요. 우리가 알기로 추가 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이 없다는 점이 놀랍네요. 그래요. 아니요. 그게 바로 그 점이었죠.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특히 연방 영장이 집행된 그 집도 있었고, 그리고 컬버스 근처에서 교통 단속도 있었죠. 보안관이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거라 했지만 이후 체포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카를로스처럼 그 사람들에 대해 소식을 듣지 못한 게 좀 놀라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지네요. 아직 그게 완전히 끝난 단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행이 너무 더딘 것 같아 안타깝네요. 매일매일 저는 거스리 가족이 어떤 심정일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매일 의뢰인들을 통해 그걸 직접 봅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알다시피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 기분이 어떤지 절대 알 수 없겠지만 저는 매일 그런 상황을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실종됐을 때 사람들 얼굴에 나타나는 그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50만 달러를 기부해 다른 실종 사건들에 관심을 뺏는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NCMEC, 미국 실종 및 착취 아동센터에 50만 달러를 기부한 건 정말 품격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상황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관심이 자신들에게 집중된 걸 알고 그게 다른 아이들 발견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정말 품격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번 사건처럼 이건 전국적 이야기고 낸시 커스리 씨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요. 매우 슬픈 상황에서 실종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건만큼의 관심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더 가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50만 달러도 바라건대 네, 거스리 가족이 수색 24일째에 보여준 아주 품격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모두에게 오고 있다는 알림을 받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실종자 전담 사설 탐정 스티브 피셔 씨, 로우 앤 크라임이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낸시 거스리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연락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나 피마 카운티 FBI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20-351-4900입니다.
또한 FBI에는 21800 call 1 FBI로 연락하시거나 tips.fbi.gov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리조나 주피마 카운티의 911 신고 접수 요원에 따르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주피마 카운티의 911 신고 접수 요원들, 이 거듭 강조했듯이 그들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낸시 거스리의 행방을 찾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화하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On the Case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이제 피콕에서도 On the Case 에피소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